자, 안녕하세요. 부다로드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륵신앙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미륵신앙이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하고 많이 이렇게 접목해서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미륵이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륵 선화조에도 보면 지금 삼국유사 지금 탑상편의 미륵 선화조에 보면 지금 미륵과 연결된 어떻게 화랑, 국선, 그래서 화랑을 나중에 용화낭도라고도 하거든요. 용화낭도가 뭐냐면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이상세계가 펼쳐지면 그게 용화세계예요. 그리고 미륵과 화랑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그 다음 미륵이 용과도 관련되고, 또 미르라는 말하고도 미르가 용이거든요. 미르. 그래서 게임의 미르의 전설, 예전에 그 미르 재단 뭐 이렇게 용이에요. 용. 그래서 용하고도 관련이 되고, 신라가 또 전통적으로 용숭배도 있었어요. 그리고 미륵이 지금도 선돌을 미륵이라 그래요. 선돌은 뭐냐면 돌이 서 있으면 선돌이에요. 돌이 서 있으면 선돌. 이렇게 돌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선돌. 장승 복수 같이 이렇게 막 자세하게 조각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서 있으면 입석. 그러니까 선돌의 한자 표기가 입석입니다. 서 있는 돌. 그리고 선돌 그런 걸 이제 미륵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미륵이 대부분 서 있는 표현들 그다음에 약간 단촐하게 나오는 이러한 좀 뭐랄까 세련되지 않은 모습, 투박한 모습도 있고 진흥왕 때 이제 화랑을 시작했다. 진흥왕은 법흥왕 조카입니다. 법흥왕이 2차 돈을 통해서 불교를 처음으로 일으킨 어떻게 보면 공포한 왕이에요. 공포한 왕, 법흥왕. 그래서 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불법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시호부터가 그렇게 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조카가 유럽 아니면 저기 뭐야 뭐 예전에 그 메디치가 가게 계승하는 거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저 종례혼 할 때가 계승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진흥왕 하면 삼국유사에도 지금 계속 여기 부다로드 시간에 나왔지만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거기서도 왜 용 이미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통신앙, 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전통신학과의 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모티브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법흥왕이 불교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굉장히 많은 반대를 봉착했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토착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식으로 하는 무속신앙들 삼산오학을 중심으로 하는 산악숭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산악숭배. 예. 산악숭배 구조들의 어떠한 무속적인 것들 그것의 형태를 뚜렷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속이나 이런 것들은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교에 시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어떤 틀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무속 아니 있는 거는 알아. 하지만 그게 정리가 되느냐? 쉽지 않아.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정리하려면요 머리 빠개집니다. 할 수가 없어. 그냥 무속적인 것들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를 본따서 이렇게 체계를 세운 게 도교거든요. 체계를 세우기 시작한 게 도교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나마 나름의 체계라도 어느 정도 갖췄는데 우리나라 거는 그냥 체계를 채 못 세웠어요. 불교가 들어올 때 이게 힘이 너무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체계도 못 세우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신라가 특히 이게 무속신앙이 강합니다. 예, 무속신앙이 강한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둘을 화해시킬 거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신앙 플러스 새로 도입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불교라는 것들을 연결시켜 가야 되는 거죠. 치면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국인에 의해서 축출됩니다.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국인이 반대해서 날려버리면 그러니까 화백제도기 때문에 내각제. 그래서 신라의 왕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왕권이 쫓겨난다니까.
그래서 그들과도 어느 정도 연합전선을 펴야 되고, 그렇지만 나는 독립시켜서 너네들보다 한 단계 높다라는 거를 변증을 해야 돼. 요 변증시키려고 하는 데서 불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나는 너네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느냐, 너네보다 높으냐, 전생에 많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불교의 인과론, 전생론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졌던 게 뭐냐면, 내가 왜 잘 나가는 줄 알아? 내가 왜 왕인 줄 알아? 조상을 따지면 너네 조상이랑 우리 조상이랑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귀족이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사촌, 오촌, 육촌 뭐 이런 관계니까 조상으로서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조상들은 다 조금 다른 피면 우리 할아버지가 뭔가 특별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특별했어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기도 하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얘네가. 그러니까 자꾸 맘먹으려고 들어. 그런데 내가 왜 한 단계 높으냐, 나는 전생에 뭔가를 닦아서, 아니면 부처님이 나에게 좋아해줘, 나를 선호한다니까. 선덕여왕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덕여왕은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부처님이 좀 더 좋아해줘, 이렇게. 그게 자장률사 기록에 보면 나와요. 문수보살이 너네 왕은 인도의 찰제리 종족으로 신라의 동의의 공공족과 다르다. 일반이 아니다. 뭔가 특출하다. 지금하고는 인식이 너무 많이 다르죠. 만약에 한국 사람인데 나 특출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인도피예요. 이러면 야,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원래 인도 쪽 계열이거든. 이러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게 먹어주는 겁니다. 그걸 주장을 했지. 족보 위조지. 족보 위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변별점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혈족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왕권 신수처럼 부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줘라고 하는 거거나, 안 그러면 전생에 내가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네하고는 약간 급수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를 끌어안으려는, 그게 왕권 강화에서 불교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사실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흥왕이 그걸 시도했는데 다른 귀족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를 시전한 그 충돌 사건이 바로 2차 돈 순교 사건인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어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충돌 사건. 그 다음에 최초로 청겸리 흑룡사가 지어지는 게 10몇 년이 걸릴 정도로 이게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왕이 밀어붙여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흥왕 역시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용 이야기도 싹싹 들어가고, 그래서 전통신앙과 어떻게 융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꾀하는 거고, 그러니까 왕궁을 지으려다가 절이 되고 거기서 용이 나오고, 그 용은 불교적 용이라고 나중에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은 아마 전통적인 신라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원시 신라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용신앙과 관련된 걸 거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진흥왕은 강력했죠.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전쟁 수행하면 왕권은 언제나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법흥왕은 그걸 못했던 것 같고, 진흥왕이 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귀족들이 자꾸 태클을 걸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가 임금의 권한은 강해져요. 그리고 싫은 놈은 내보내면 돼요. 그렇게 네가 잘 알면 나가서 몸으로 보여줘. 그거 굉장히 좋은 작전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몸으로 보여주면 브라보 해주면 돼. 어우 잘했어요. 나가서 전쟁에 이겨서 쉽게 말해 10조를 벌어왔네. 그러면 5조는 너 해. 5조는 돼. 한 번 더 나가. 한 번 더 나가. 칭찬해주고 계속 내보내면 돼. 언제까지? 죽거나 안 그러면 제가 임금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미쳤습니다. 우리는 같은
혈족인 줄 알았네. 우리 같은 레벨인 줄 알았잖아. 아유, 내가 미치지 무슨. 그리고 왕은 어디서 나가느냐? 꼭 이길 것 같은 데서만 친정으로 가면 됩니다. 직접 경영은 전쟁터에 나가는 거는 이길 때만 나가면 돼. 어줍지 않을 때 나갔다가 치면 진짜 그 왕권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거 잘해야 돼. 지는 건 신하, 이기는 건 나. 어디에 줄을 쓸 거냐. 이런 룰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하면 저 사람들도 짱구가 아니잖아. 뭔가 생각이 있겠지, 자기들도.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데 뒤에서 꿍시렁거린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꿍시렁거리는 사람들을 유화책으로 달래주는 것 중에 하나가 화랑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랑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화랑 얘기는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진흥하고, 진흥왕 당연히 뭐 불교 진흥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신선사상 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원화를 삼거든요. 근데 그 원화가 남모 교정, 준정이라고도 하는 남모와 준정. 교과서에는 아마 남모 준정으로 나왔을 거예요. 남모 교정 뭐 같은 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여자 둘을 세웠다는 거죠. 여자 둘을. 되게 재밌잖아. 화랑이 왜 여자냐는 거죠. 화랑의 기원은 여자다. 남자일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화랑 이미지 하면 김유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전사 집단, 임전무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전사 집단 이런 거 같은데 실제로는 여자더라. 여자더라. 그리고 이름부터가 원화잖아. 꽃이야. 이뻐야 돼. 이거 얼굴로 뽑았네. 무슨 스튜어디스도 아니고 얼굴로 뽑아. 얼굴이 되고 여자야. 전쟁에서 쓸모가 있을까? 별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봐도.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원래 전사 집단 출신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스토리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뭐 생각하시면 돼요? 저 무당입니다. 무당입니다. 무당이 화려한 거 아세요? 혹시? 지금은 워낙 우리가 색을 많이 쓰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무당들이 뭐 굿할 때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화려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 볼 때는 촌스럽죠. 촌스럽고 약간 무섭고 약간 꺼려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예전에는 그게 권위적이고 멋있고 뽀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무대 의상 생각하시면 돼요. 반무대 의상 멋있고 백구두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전에 그런 거 막 이렇게 뭐 얼굴이 비친다는 둥 뭐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거 있는 거 멋있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무당이 알록달록하고 진짜 무슨 장군 같고 칼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란무당일 거예요. 나란무당. 나란무당. 그래서 그런 비슷한 스토리의 소설과 드라마가 있었죠. 예전에 선덕여왕으로 나왔던 미실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화랑새기가 뭐 일본에서 뭐 발견됐다더라 뭐 하는 그 학계 정설은 그냥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문의 화랑새기라는 책은 진짜로 있었어요. 진짜로 있어서 그건 화랑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화랑의 역사를 기록한 실전된 책이에요. 실전된 책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뭐 일본으로도 뭐 책이 많이 넘어갔다더라 뭐 이런 일제강점기 때 썰들이 있어. 썰들이. 그리고 일본은 자료를 다 공개하지 않아요.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쓸데없는 얘기들이 계속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화랑새기 필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얘기예요. 그래서 소설화된 게 그 미실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드라마된 게 선덕여왕.
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실제로 선덕여왕 드라마인데 주인공은 미실이더라. 그래서 소설 제목이 미실이어서 미실. 근데 걔네 어떻게 보면 집단 속성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일반 무당 아니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신탁을 받는 사람들.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진흥왕이 여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는 덕목이 효도, 우애, 충성, 신의. 임금에게 잘하라고 하는 걸로 자꾸 들리는데, 뭐 효도는 밑밥으로 까는 거고요. 임금의 목적은 충성입니다. 임금의 목적은 충성. 그렇게 가는 거고, 저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무당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귀족들과 결탁돼 있었을 거예요. 귀족들과 결탁돼 있고 그게 전통 신앙이니까. 그리고 새로 불교가 들어와서 그 무속 세력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이쪽을 효율적으로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국가 차원에서 공식 최고 무당을 선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무당 조직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로 삼지 말고 아군으로 삼되 어용으로 만드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내 뒷받침을 하고 이것도 내가 좋아한다니까. 그 대신에 대장은 내가 선발한다. 내가 너네 활성화 시켜줄게. 대주주는 나고요. 지금 이걸 시전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저런 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전통사회로 올라갈수록 저 정신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현대사회하고 달라. 그래서 저런 정책을 펴는 거는 저 선덕여왕 때도 저게 나옵니다. 선덕여왕 때도 선덕여왕이 불교를 그렇게 진흥한 사람이지만 성조황고라고 불렸다. 성조황고 어떻게 보면 무속의 최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 이런 오야붕 할머니 뭐 이런 거예요. 성조황고라는 칭호 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뭔가를 아우르려고 하는구나라는 속성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보다는 떨어지지만 이 세력도 규합을 해야 돼. 근데 진흥왕 때는 이 세력이 불교만 합니다. 지금 진흥왕이 지금 불교를 밀고는 있는데 오히려 후발주자야. 불교가 지금 새로 들어온 거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에 차 문화가 있는데 차, 녹차 이런 거. 근데 이제 커피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지금 커피 믹스 팔고 있는 거야. 초창기에는 좀 약해. 근데 지금 나중에 되면 이제 스타벅스가 하면서 떡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비교도 안 되게 커지는데 초창기잖아. 이게 진흥왕 때 초창기잖아. 버풍왕 때 시작돼서 지금 얼마 발 디딘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뭐 소지왕 때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불교가 그 전에도 있다가 싹쓸이 당한 듯한 흔적들이 나와. 신라에서는. 그러니까 발 디디고 궁궐까지 들어갔다가 샥 제거되는 스토리들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쟤네가 만만한 게 아니야. 쟤네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뭔가. 그리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심각해. 여차하면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집단이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어용을 하나 세우겠다. 어용을 세우겠다. 그리고 왜 하필 둘이냐 이러는데 그것도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컨트롤이 잘 안 될 때는 둘인 게 좋아. 내가 직접 수장이 아닌 이상 권위를 쟤한테 주고 저 밑으로 이제 강력한 무당들의 세력이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편을 딱 짜주면 좋은데 혹시라도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이쪽 세력이 좀 모이니까 내가 꼭 미친가? 이런 생각을 또 이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게다가 신탁을 받는 나 신성한 여자야. 이렇게 나오면 약간 피곤합니다. 이런 경우 안전책으로 둘을 세워놓으면 내가 이쪽을 밀 수도 있고 이쪽을 밀 수도 있고 국왕이 미는 힘이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 권위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컨트롤하기가 좋지. 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세웠더니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해서 죽였다는 거잖아. 이 사건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해서 무리가 한 300~400명? 괜찮지. 300~400명? 어떻게 보면 이게 화랑이고 낭도에 해당하는 거지. 낭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 교정랑, 남모랑 이런 걸 와서 이 랑자 붙으면 꼭 남자는 아니야. 여자도 랑자 붙였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교정이 술 먹여서 죽였대잖아. 교정이 뭔가 좀 밀렸는갑지. 그래서 이렇게 한잔 합시다. 이래가지고 술 먹여서 떡을 만든 뒤에 북천에다가 묻었답니다. 북천에. 근데 북천에 묻은 게 좀 잘못된 거지. 산에 묻지 왜 개울에 묻어가지고. 그리고 북천이 영험합니다. 영험합니다. 그 신라하대에 신라하대 사건 벌어지는 거 보면 북천신에게 기도해서 왕위가 바뀌거든. 그 주황산 스토리가 그게거든. 그 북천. 그래서 김주원이 북천이 물이 불어가지고 결국 못 넘어간다. 그 스토리도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드렸어. 그래서 북천이 생각보다 영험한 걸로 등장을 해요. 이 삼국유사 스토리나 삼국사기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영험한 남산, 그 다음에 경주 남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금강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금강산, 경주 북쪽에 있는 금강산, 북천 이런 데는 약간 뭔가 신령한, 그게 아마 무속적인 숭배 대상 코드에 있었을 거야. 그게 존재하고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천에다가 묻었다는 것 자체도 약간 도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묻고 또 이게 어떻게 하천에다가 묻다 보니까 누가 봤는가 봐. 그래서 그거를 또 누가 노래로 했대.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뭐 이런 것처럼 또 이렇게 또 던졌다는 거예요. 이거 주술성입니다. 아마 향가의 주술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대자보, 요즘 대자보 안 붙이지. 8, 90년도에 대자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노래들이 도니까, 그러니까 서동요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그게 주술적 노래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연애가를 넘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안 그러면 뭐 이러한 주술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향가에는 다 주술성이 있어. 그 코드가 지금 작동하냐는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주술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남모 쪽에서도 그걸 알아서 이제 저 교정 쪽도 죽였다. 그래서 둘 다 죽고 결국 시작하자마자 장사 끝났다. 사장 둘이 공동 대표를 시켜놨더니 죽사게 싸우고 끝내더라. 이렇게 돼서 끝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임금은 계속 이 필연성이 존재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선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국선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설월랑. 그러니까 이 선문화입니다. 선. 나라의 신선. 이 선문화예요. 선문화. 네, 선문화. 그러니까 유불선, 유불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유교, 불교. 예전에는 유불선이라고 많이 했고 요즘은 유불도라 그래요. 이 도는 중국적인 겁니다. 이게 도고, 도가, 도교. 이게 중국적인 거고 이게 발해만 쪽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산악숭배와 관련된 그런 신선 문화예요. 그러니까 신선이 중국 쪽에 주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산동반도하고 발해만, 그 다음에 한반도 쪽에 이 신선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원조예요. 원조. 원조.
이쪽 문화가 오히려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선이라고 하는 건 나라 선이고 나라의 선이고 이 신선자를 보면 사람이 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글자가 자체가. 그래서 산악숭배랑 관련된 어떠한 재관을 얘기할 거예요. 재관을. 그러니까는 산천의 제사 지내는 리더 정도 될 거예요. 재단의 임금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속성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풍월도, 그 다음에 저 리더를 풍월주, 그 다음에 풍류도라고도 해요. 풍류도, 그 다음에 풍교 이렇게 나옵니다. 난낭비서 최시원의 난낭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삼교를 아우른다. 뭐 이렇게 그거는 무속적인 측면을 띄워주려고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게 무당이 어떻게 보면 나라 무당을 뽑는데 처음에는 여성을 뽑았고 그 여성을 뽑았다는 건 뭐냐면 여성주의입니다. 오래될수록 여성 쪽 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커요.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고 문명화될수록 남성 쪽으로다가 이게 이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선이라고 하는 게 저 설월랑으로 넘어가는 게 아마 여성주의에서 남성주의로의 변화. 그 다음에 부처님 생애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 직계가 정반왕하고 정반왕 밑에 난타, 시다르타, 이게 부처님하고 난타가 있고 부처님한테 라후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 직계 남자아들입니다. 얘가 출가할 생각이 없었는데 얘를 강제로 출가시키고, 얘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강제로 출가시켜. 그래서 이 집안의 아들이 전멸합니다.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성이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가 있었고요. 마하프라자파티에 대에도예요. 그 다음에 야쇼다라가 있죠. 원래는 얘가 있으면 이쪽에 가서 살면 되고 얘가 있으면 이쪽에 가서 살면 되거든. 이 관계를 다 끊어버렸죠. 그래서 저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출가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건사해줄 남자가 없다니까. 구성원에 지금 남자를 싹 뺐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저분들과 사이가 좋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 같은 사람은 하는 거예요. 저게 뭔가, 그러니까는 난타나 라우라가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아나율이나 뭐 아난 출가할 때처럼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스토리를 보면 난타는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다. 진짜 나 형님 안 한다니까요. 진짜 현대 사회 같으면 약간 쌍욕이 나왔을 것 같아. 나 진짜 안 한다니까. 왜 자꾸 이 정도까지 비슷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해서 결국 출가를 시키거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부처님 생애 전체에서. 저거는 누군가 표적이 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왕궁에서 좀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여성이 맨발로 탁발로 나오면 진짜 겁나 힘들었을 겁니다. 겁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관계들이 좀 있었나 싶은, 앙금이 좀 있었나 싶은 생각도 좀 있고, 또 나중에 뒤에 스토리를 보면 석가족이 전멸하거든요. 근데 저 판단 때문에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다 살아남아요. 다 살아남아. 그래서 저렇게까지 했나 싶은 생각도 있고, 이게 양면성이 있어. 그래서 저분들은 아무튼 생각보다는 고생을 했어. 고생을 했어. 그런데 저 덕분에 살았어.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 다른 결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결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고, 불교는 이러한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 권위를 부여해 줬어도 그것은 제한된 권위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비구니 승가는 비구 승가에 종속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독립시켜 주는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들만 있으면 단체 형성이 안 된다니까. 그 당시 국법상. 그러니까 비구승가에 종속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비구니 본사는 없습니다. 본사가 있어도 25교구 본사 뭐 이런 게 있어도 비구니 본사는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 이렇게 독립이 아니고 부속으로 놨다니까. 대등 관계가 아니고 부속 관계로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맞느냐에 대한 논점은 존재할 수 있어. 그 당시에는 그 배경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현실에서는 그게 아닌 게 이제 지금 시정되는 게 부처님 뜻이 아니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야, 부처님이 그렇게 묶어놓은 거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풀면 그럼 딴 거는 왜 못 푸냐? 다 풀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논점이 또 붙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렇게 그 시대에 존재하던 흐름에 비해서는 훨씬 여성을 대우해 준 게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성에게 어떻게 보면 성직을 부여했을 때 마하가섭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짜증냈죠. 엄청나게 짜증. 그러니까 불교 외부에서만 비판이 있었던 게 아니고 불교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올려주고 대우를 해준 건데 지금 보면 지금은 뭐 상황이 완전 평으로 잡는 시절이잖아. 지금은 남녀고 뭐고 없고 그냥 다 평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도 약간 왜곡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주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성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무당과 관련해서 여성 무당, 남성 무당 생각하시면 돼요. 국선이 무당입니까? 화랑의 방언이 화랭이 무당입니다. 지금도 경상도에서 화랭이는 무당입니다. 화랭이는 무당입니다. 그리고 얘네를 보면 뭐가 있냐면 무당도 그 미실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나왔었는데 낭장이라 해서 화장을 해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아이돌의 그 꽃미남 전통은 화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바디 페인팅을 하는 거는 더 세 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뻐 보여서 잘 돼서 신에게 선택받는 이 두 조건이거든요. 외부적으로는 세 보이고 그게 이제 마스크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토인들 이렇게 이렇게 막 몸에 바디 페인팅하고 칠해서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라고 보면 돼요. 신에게 선택 관련되는 사람들 거기서는 이뻐야 되고 그다음에 여 앞에서는 세 보여야 되고 그 두 가지 요소가 지금 무당들 굿할 때도 나옵니다. 사실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런 게 보여. 그래서 여리고 무당들이 여리고 반말한다. 여린데 반말해.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런 이중 구조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이 풍류도 풍월도가 도대체 뭔지는 몰라. 근데 확실한 거는 풍자가 들어가. 그래서 어떤 흐름과 관련된 그래서 산천을 유람하면서 몸과 정신을 수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쇄된 조건 속에서 뭔가 좀 뭐랄까 신이한 것들을 경험하고 제가 보기에는 감각 차단 현상에서 나오는 약간 신기 이상하게 보이는 거 김유신도 뭐 칼 받았다는 거잖아. 하늘로부터 칼을 받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화랑들한테서 그런 식의 스토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이렇게 폐쇄된 지역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한테 그런 게 다 나와. 그래서 내가 예수도 그런 거 있었잖아. 막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거 정신 건강에 안 좋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 헛게 보이잖아. 헛게.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그러니까 산이라든지 티벳에도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폐쇄 지역, 사막 지역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조건들은 뭐냐면 다 감각이 차단되기 쉽고 그 다음에 자기를 외부하고 단절시켜서 인지하기가 쉽지 않게 객관화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 속에서 약간 똘틱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소가 약간 부족하고 이러면 더 잘 나옵니다. 더 잘 나옵니다.
약간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 풍류도 풍월도라고 하는 거의 정체를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풍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풍을 뭘로 봐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저게 우리 향언에서 기초해서 되는 건지 한자 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자 느낌 같은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전통적 무속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저 한자의 의미도 비슷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자의 의미가 정확하게 없고 그냥 빌려 쓰는 글자면 다른 글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같은 발음에 다른 글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계속 똑같은 바람 풍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래서 남자가 바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신과 관련돼서 접신을 하고 그 상황에서 약간 이상한 상황에서 전투 능력이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화랑에게서 일어나고 그게 우리나라 무속 구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지텍이나 이런 데서도 봐도 그리고 저런 거에서 뭐 음료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약간 환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현실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더 강력한 전투 능력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천을 유람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그게 신선 사상과 관련된 어떠한 특수 키워드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신선에서 왜 나중에 신선의 유불선에서 유불토로 바뀌냐면 사실은 이게 개념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개념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조금 더 정리된 도교 도가라고 하는 정리된 쪽으로다가 개념 규정을 하는데 저 부분은 분명히 저 선하고 풍은 연결된 구조예요. 연결된 구조고 그게 불교적으로는 미륵과 연결돼요. 미륵과 연결돼. 그래서 미륵선화, 미륵선화. 그 다음에 앞으로 저 뒤에 미시랑하고 진자, 진자조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륵과 연결되는 그러니까는 풍, 선 이게 무속적 구조, 신라를 대표하는 무속적 구조. 그리고 불교에서는 재밌게도 이것의 대항마로서 미륵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것과 습합이 돼요. 미륵신앙하고 왜 하필 미륵신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용. 그래서 미륵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여는 세상, 그 용화낭도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간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뒷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래서 미륵과 어떻게 불교가 무속적 신라의 무속적 구조들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